강원도 원주을의 송기현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또 국정감사를 보면서 역시 국회는 정치하는 곳이구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부 여당이 한쪽 국면만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도 결국 한쪽 국면만 보고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치 그거에 대해서도 한쪽만 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참 보면 역시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수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조상희 이사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검사 출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장주영 이사장님하고 두 분께 제가 한번 각각 이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논란이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조상희 이사장님. 잘 그제 모르실 것 같은데 99년 아마 그때부터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20년 된 겁니다. 20년. 그 논의가. 매 정부 때마다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되어 왔고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의 70%에서 80% 정도가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동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각각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국민들께서 검찰 외에 공수처가 필요하구나. 특별히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특별수사기구가 필요하구나. 특별기소기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하는 데는 7, 80% 이상의 국민이 공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런 얘기는 이사장님도 아마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왜 이렇게 공수처에 대해서 공감할까요? 이사장님?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할까요? 조상희 이사장님. 조상희 이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깊은 연구는 없습니다만. 아니, 법률가시니까, 오랫동안 법률가 생활을 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수사와 기소 권능을 다 가지고 있는 그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로서 처음 얘기가 됐던 거 아닌가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 권력이 너무 강할 뿐 아니라 권력의 입맛에 맞는 그것만 하고 또 검찰하고 법원에 내 식구들은 잘 안 하니까 거기서 국민들이 그런 공감을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공감하시죠? 네. 그래서 지금도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국민이 굉장히 많고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만 보지 말고 대다수 공수처를 원하는 사람들의 이 국민들의 이 시각도 말씀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주영 이사장님도 제가 그 검찰이 아니시기 때문에 특별히 여쭤보는 거니까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수사와 기소 분리가 왜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도 몇 분 말씀하셨는데요.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권한이 남용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 또 기소 독점을 해서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그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증폭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리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슷한 의견인데요. 기소를 하게 되면 일단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편면적으로 수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 수사처럼 피의자 신문을 위주로 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국가에서는 피의자 신문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기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많습니다. 기소를 위해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게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뭐 똘똘 만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관적이거든요. 자기 기소하고 싶어진 그 마음에 맞는 쪽으로 증거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진술의 신빙성 같은 주관적 요소가 큰 증거에서 더욱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선의를 갖고 있어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두 개를 평가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검찰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마 제가 51년도 2회 국회 때부터 아마 그런 논의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역사상 이유로 해서 검찰의 막강한 수사권을 주긴 하지만 이게 장차는 분리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 그 당시 모두 공감을 이룬 사안입니다. 그
그로부터 70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그거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수정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사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차관님, 예. 그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그 대검의 감찰에 대해 가지고 예. 이것을 그 애초에 검찰 직접 감찰하는 거 말고 법무부에서 감찰하는 건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전부터 그런 권고가 되어 있었죠. 우리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서도 그런 공고를 했습니다. 했었었죠. 예. 이게 뭐 이유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예. 가장 전형적인 진모검사 사건 같은 경우에 예. 명백한 성폭력 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 없이 퇴직을 해서 재벌 그룹에 취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가장 전형적으로 예.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에게 검찰 식구들에 대한 감찰을 온전히 맡길 수 없다는 결론에 이제 도달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사회적으로. 그죠? 그렇습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 이게 안 되었던 거예요. 예. 이게 검찰이라는 데가 그냥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끈끈하고 예. 선후배 관계가 있고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서로를 잘 알고요. 근데 이게 그동안 이행이 잘 안 돼 있었어요. 이번에 이제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분명히 실현이 가능하겠습니까?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적인 성격이 있어서 전면적으로 법무부에서 물론 감찰을 권하는 저는 인사와 감찰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처럼 1차 검사들에 대한 1차 감찰권은 검찰이 행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또 소수 검사들끼리 서로 다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엄정한 감찰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따라서 이 부분도 2차 감찰권이든 아니면 보충적인 법무부 1차 감찰권이든 조금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감찰을 외부적인 감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검찰뿐 아니라 어느 쪽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기관도 자체 구성원이 아니라 외부에서 감찰에 관련된 그 직을 맡을 사람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조직보다 검찰은 더더욱 그래요. 더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은 차관님도 인정하시죠. 예. 근데 이런 것이 지금 계속 이행이 안 돼 왔었어요. 이 정부가 들어서 2년이 넘도록. 뭐 포토라인도 그렇고 심야수사도 그렇고 다 한다고 그랬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번에야말로 이 필요한 것을 꼭 이루고 그래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예. 검찰과 잘 협의해서 적절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